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아니면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0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취미들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취미는 바로 정원 가꾸기입니다. 아, 정원이라니?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란다나 작은 화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적당한 운동도 되거든요.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키우기 쉬운 식물부터 시작하세요.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는 정말 기르기 쉽고 키운 것을 직접 따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꽃을 좋아하신다면 펜지나 페튜니아 같은 것들이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필요한 도구도 많지 않아요. 화분, 흙, 씨앗이나 모종, 그리고 작은 삽과 물 뿌리개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정말 근사한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평생 해왔는데 그게 취미가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요리는 생존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요리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외국 음식에 도전해보는 거죠. 이탈리아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일본식 라면을 끓여보거나 프랑스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리 취미의 좋은 점은 결과물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자세한 요리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평소 좋아하던 음식 중에서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고 다음번에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진 촬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별도의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진 취미의 매력은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예쁜 꽃, 손자 손녀의 밝은 웃음, 석양이 지는 풍경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새로운 장소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배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밝게 찍을 수 있는지, 어떤 각도에서 찍으면 더 예쁜지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야 예전부터 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은퇴 후의 독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보는 것도 정말 좋은 취미가 됩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책 리뷰를 올리거나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인생 경험을 에세이로 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두면 나중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읽은 책의 인상 깊은 구절 같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대는 악기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쿨렐레는 크기도 작고 배우기도 쉬워서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악기 연주의 좋은 점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악을 듣고 하는 복합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연주를 선보일 수도 있어서 성취감도 큽니다. 여섯 번째는 등산과 걷기입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높은 산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네 뒷산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걷기 모임도 많이 있어요. 동네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주최하는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집 주변 15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은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림은 재능보다는 즐거움이 더 중요해요. 수채화, 색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도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꼭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의 좋은 점은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없다면 유튜브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수공예입니다. 뜨개질, 자수, 퀼트, 도자기 만들기 등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수공예의 매력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털모자를 뜨거나 집을 꾸밀 소품을 만들거나 친구에게 선물할 액세서리를 만드는 등 실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수공예는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좋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독거노인 방문, 아이들 학습 지도, 환경정화 활동, 동물보호소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나 전문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여행입니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어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명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있어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행기도 쓰고 새로운 음식도 맛보면서 다른 취미들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60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취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미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서 재미를 느끼면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시도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6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활동과 즐거운 마음가짐이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셋째,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넷째, 일상에 활력이 생겨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재미가 있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다섯째,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취미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네 문화센터나 구청,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 처음에는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 흥미가 생기고 계속하고 싶다는 확신이 든 다음에 좋은 도구나 재료를 구입해도 늦지 않아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넷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평생 친구가 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 라는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무엇부터 시작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첫 번째 막보다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시길 바라고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